내가 휴식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제대로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나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있죠. 이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백조의 호수를 들으면서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로맨스 뭐 이런 거 떠올리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피곤해. 그리고 침대로 가는 거죠. 씻지도 않고 눕게 되죠. 그리고 뭐 짧은 영상을 보면서 시간이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가고 그제서야 피곤해 하고 씻으러 나가면 그 시간은 아주 밤늦은 시간이 되는 거죠. 코로나 전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봤더니 자, 파란색이 코로나 전이고요. 검정색이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한 2-3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4.2%였어요. 32.6%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5시간 이상 사용한다가 37.4%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깨어있는 시간이 약 16시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37.4%가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른바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전후 하루 평균 학습 외에 오락이나 여가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코로나 이전은 곡선이 어때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2시간 이내다 하는 게 28.7%입니다. 1시간 이내도 19.8%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어떻게 늘었습니까?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곡선이 전반적으로 이동을 했죠. 가장 높은 비율이 2-3시간이 29%, 5시간 이상도 23%, 4시간 이상이 23%. 전반적으로 2-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전체의 80%가량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냐? 한정된 시간이 아까워서 노는 것도 점점 보고 싶었던 2시간 30분짜리 영화 보기 이거는 잘 안 눌러요. 반대로 2시간 20분 동안 2시간 30분 동안 인생에 예정이 없던 10분짜리 유튜브 추천 영상 보기 이거를 15번 누르죠. 어차피 2시간 30분을 보는데 롱타임 영화를 보지를 않고 10분짜리를 2시간 30분 동안 보는 거예요. 간단하고 짧은 활동을 여러 번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쇼츠를 보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저 같은 사람도 슬릭백을 쇼츠로 찍어서 올리는 사회가 된 거예요. 고객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자들이 자신의 활동과 채널을 바꿔내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시청자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반대로 시청 지속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들어왔으면 끝까지 보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집중력을 잃는 사회가 아니라 집중력을 오히려 도둑맞는 사회가 되고 있다. 미디어 기업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하면 나의 플랫폼 안에 머물러 둘 것이냐에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하는 말도 얘가 인식해가지고 다음날 뭘 추천해 줄지 큐레이션의 시대가 됐잖아요. 10명 중 7명은 쇼폰 이용률이 1년 새에 10% 이상 됐다. 콘텐츠 게시 경험이 있다는 4.6%이지만 점점 시청 경험이 많다 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청 경험이 2023년에 늘어났어요. 반대로 게시한 경험이 있다는 별로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맨 처음 나오고 플랫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그걸 이용합시다. 창작자의 위치로 갑시다. 우리가 메이커스의 시대로 넘어갑시다 라고 이용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전체의 95%는 수동적인 형태의 소비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10명 중에 9명은 유튜브에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라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보를 획득하거나 도파밍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95%.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끊어야 됩니까? 요한하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하시라고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눈과 귀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떤 반도체 조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조립하는 일들 직접 만나서 기술 영업해야죠. 근데 점점 반도체 조립의 담당자들은 나이를 먹고 직접 만나서 나랑 거래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장 혹은 임원 혹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리급, 과장급들, 의사결정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 정보 획득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지나가다 들렀는데 한번 찾아갈게요. 오지 마시고요. 뭐 자료 있으세요? 자료나 좀 보내주세요. 어디 채널 있으면 채널 포스팅이나 좀 보내주세요. 그것이 예전에는 PDF, 이메일 자료였고 그 다음엔 블로그 포스팅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유튜브 채널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의 대리 과장급들은 뭘 가장 먼저 봐요? 반도체 세척 딱 치는 게 어디에 칩니까? 유튜브로 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으면 일단 거기서 걸러지는 겁니다. 안 보여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료 있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때 PDF 자료를 보내냐, 블로그 채널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유튜브에 아주 짧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 제품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객에게 선택되느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95%입니다. 홀 마인드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렌드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사 내부에 뭔가를 운영할 때에도 장기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잘 안 맞아요. 고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고객을 설득하겠다? 잘 맞지를 않습니다. 도파민의 시대예요. 보다 짧은 시간에 만족감을 주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5살 정도 되는, 4살에서 5살 사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방에 혼자 앉혀놓고 테이블 앞에다가 마시멜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놓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단 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선생님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마시멜로보다 훨씬 더 많은 마시멜로를 줄게 라는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 약 80%의 아이들은요, 그 5분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나가기도 전에 그냥 먹어버리죠. 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 20% 정도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만족을 지연하고 5분 동안 참아냄으로써 다음에 오는 마시멜로를 보다 더 많이 갖고 그 즐거움을 누렸다. 이런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1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죠. 하버드대 연구이죠. 아주 이런 연구들을 볼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80%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렸던 아이들보다 20% 마시멜로를 5분 동안 먹지 않고 참고 막 만져보기도 하고 딴청을 피우고 막 참으려고 막 여기 긁고 막 손을 만지고 막 가진 자신들만의 인내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그 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의 학습 능력, 친구 관계, 주의 집중력,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논리 수리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거나 일을 할 때에도 만족 지연이라는 개념을 내가 능숙하게 근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쉬는 것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더라,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더라, 심지어는 자아 효능감과 자아상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심지어는 성품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정확하게 그 만족 지연 능력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도파밍을 할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파민 파밍의 시대로 넘어가지만 소수의 메이커스들, 트렌드를 창조하고 크리에이티버로서 역할을 해낸 사람들은 그 도파밍 하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로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더라.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극 내성이 자극하고 강한 자극을 열망하고 결국은 우리 두뇌가 팝콘 브레인가 점점 과거 시대에 비해서 점점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는 느리고 약한 자극이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해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고리 따분한 성격, 나물할 데 없는 며느리, 곱셈 추위, 이런 단어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쳐보세요. 이 단어 한번, 골이 따분한 성격 딱 쳐보십시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휴식은 전부 잘못된 휴식인가? 일부러 독서를 하면서 나 괴로워, 막 의지력을 엄청 사용해. 어제 제가 의지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의지력을 엄청 사용해가지고 막 일부러 읽어. 재미도 없는데 막 읽어도 재미도 없는데 읽어요. 아니면 즐거운 콘텐츠를 적절하게 내가 즐겨요. 어떤 게 좋은 휴식일까요?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것이 다 잘못된 휴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도 좋은 휴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동아 비즈니스 리뷰 2020년 1월자인 거고요. 게임은 집중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적당히 하면 정신적으로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좋은 휴식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당한 몰입은요 아주 좋은 휴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간단한 취미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셜미디어가 아주 짧은 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면 그것이 노력으로 간주한다는 거, 우리 뇌가. 그렇다면 이제 좋은 휴식의 조건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성과를 내고 싶은 일잘러 직장인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면 일만 잘하겠다고 설계할 게 아니라 휴식도 설계해서 좋은 휴식 습관을 갖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고 하는 책의 인용을 좀 가져오게 보겠습니다. 이토록 멋진 휴식에서는, 좋은 휴식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내가 휴식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제대로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편안함이에요. 휴식이
끝났을 때 편안해지고 이완성이 돼야 됩니다. 휴식의 목표 자체가 심신의 안정, 휴식을 했는데도 긴장이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휴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이죠. 긴장을 유발하는 미디어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휴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해야 돼요. 내가 긴장을 하지 않고 나의 근육이나 두뇌 근육이 릴렉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편안함의 상태예요. 내가 뭔가에 속박되고 누구가 요청된 상태에 있지를 않고 뭘 할지 자기 결정권이 높을 때 의욕이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좋은 휴식이라 하더라도 외부 요인에게 강요당하면 최악의 휴식이 됩니다. 일 자체가 완전히 재밌다고 말하는 백종원 사장님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족시켜 줄까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가 휴식일까요? 아니면 자기 결정권이 없이 업무 수정, 최종, 진짜 끝, 이게 진짜 최종, 이게 진짜 최종이라고 자기 결정권, 내 레포트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휴식에 가까울까요?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있을 때 의욕도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세 번째, 몰입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떤 것에 집중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편도체의 신경 활성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시간 감각이 둔해지면서 이른바 무아지경, 플로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휴식은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요, 낮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는 여가 활동, 이것들은 일을 할 때보다도 행복도를 오히려 낮춘다고 그래요. 낮은 의식 수준이 필요한 여가 활동, 이거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최악의 여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의식 수준과 어떤 몰입의 상태가 있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난이도와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실력 간에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는 공간에 있을 때 내가 몰입이 나타나고 그때 내가 무아지경, 즉 플로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느끼게 되는 행복감, 즐거움, 릴렉스, 어떤 정점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휴식의 조건은 거리두기입니다. 휴식을 마음 먹었다면 일과 관련된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심리학자 그레이엄 윌러스는 창의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휴식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나세요? 이 네 가지, 편안함, 자율성, 몰입, 거리두기,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휴식에 관련돼서 이런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휴식할 때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이 있는가, 자율성, 몰입,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관점 중에 하나나 두 개 이상을 내가 휴식할 때 주말에 내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지 뱅크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